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중학교 교과서 리뷰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은 환율입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자국의 화폐와 외국의 화폐의 교환 비율인 환율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외화의 수요가 어떻게 되고 외화의 공급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환율이 어떻게 상승하는지 어떻게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환율이 상승했을 때 혹은 하락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율의 상승이란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환율의 하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요.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원을 기준으로 하다가 현재 1400원을 돌파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미국의 1달러와 비교해 보면 예전엔 1000원이었는데 이제는 1400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1000원에 살 수 있는 걸 1400원에 사야 되니까 그만큼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환율이 하락했을 때, 1400원, 지금은 1400원이지만 이게 1000원으로 바뀌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1달러를 사는 과정에서 1400원이 필요했는데 과거에는 현재 다시 1000원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해보면 그만큼 이제 더 작은 돈으로 달러를 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의미이고요.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그만큼 상승했다라고 먼저 생각해 두시면 조금 더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환율의 상승입니다. 먼저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달러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원화로 사는 과정에서 그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상승은 원화 가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수출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면 그 가격은 달러로 표시되거든요.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달러로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 했던 것이 달러로 표시되는 과정에서의 가격과 현재 환율이 상승한 이후에 우리나라 돈 100만 원짜리 물건이 미국에서 달러로 표시된 가격을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면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 입장으로 수입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외국에서의 가격이 우리나라의 원화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100달러짜리 물건이더라도 환율이 상승한 이후에 같은 100달러짜리 물건이 원화로 표시된 가격을 생각해 보면 그 가격이 상승하게 되거든요. 가격이 상승하니까 거래량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의 물건들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는 과정에서 그 가격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 수입된 물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대부분의 공산품들은 혹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원자재들은 해외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원자재와 그 기초가 되는 그 공산품들의 가격이 이미 상승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요. 또 외채의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외채라는 건 해외의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빚을 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같은 100달러 혹은 같은 10,000달러라 하더라도
과거에는 환율이 낮을 때는 원화로 표시하면 이게 그렇게 크지 않은 가격인데 환율이 상승하면 환율 상승분만큼 원화로 더 많은 돈이 지출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요. 외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원화로 돈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같은 1달러로 우리나라의 원화를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외여행을 하거나 유학을 할 때에는 우리나라 원화로 표시된 돈을 달러로 바꿨을 때 그 돈의 크기가 같은 돈을 환전하더라도 그 돈의 크기가 작아지잖아요. 자연스럽게 해외여행과 유학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 입장에서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잖아요.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국내 물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나친 환율 상승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특히 이제 기름 같은 경우에는 다 달러로 표시돼 있거든요. 그 기름을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국내 물가는 더 빠르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환율의 상승은 우리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제일 먼저 원화 가치의 상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기준으로 과거에 비해서 환율이 하락하면 더 많은 달러를 살 수 있다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가격으로 표시된 같은 물건이 해외로 갔을 때 달러로 표시가 되면 이제 그 가격이 비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래량이 감소하겠죠. 자연스럽게 수출이 감소하고요. 수입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입이 증가하더라도 그 수입품들의 가격이 원화로 표시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물가는 하락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에서와 반대로 외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는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요. 외국인 관광객은 감소하고 우리나라 사람의 해외여행이나 유학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과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원화 가치의 상승과 하락으로 연결을 잘 시켜서 이제 환율이 상승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환율이 하락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게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고 나머지 상황들은 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 환율이 상승하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 혹은 환율이 하락하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같은 개념인데 서로 반대가 되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똑바로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환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